폐기물 업체, 재활용 업체입니다. 거기 16군데하고 민간인 몇 명이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수원지구에 고발했다. 이거는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사관과 의정부 직원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중앙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아주 메모드급 언론사들이 야, 니네 화성이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하냐, 환경을 아는 분들이 저한테 자료를 이만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다른 타 지역의 환경물, 음식물 폐기물 업체들이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고발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는데 조교들하고 해가지고 도대체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화성시에 몇 가나 되는가, 그게 첫 번째 환경부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쪽에다 써놨습니다. 환경부 자료에서 폐기물 현황, 그 다음에 화성시 민간업체 용량 분석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정보 시스템 자료, 그 다음에 키스라인에서 이 11개 기업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전부 다 공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 다트 전자공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부 다 공개된 자료를 갖고 전문가 면담하고 업계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오는 것하고 이거는 맥을 같이 합니다. 제가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오면 주변이 잘 될 것 같지만 수원 전투비행장이 국제공항 되면 안산, 시흥, 평택, 오산, 동탄은 도와지겠죠. 제가 강서구에 김해가 국제공항인데 강서구 가면 음식물 폐기물 업체들 250톤짜리가 3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화성시 음식물 폐기물 업체에 사모펀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달부터는 육상 폐기물이 해상 폐기물이 그러니까 해양에 이렇게 투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2013년도에는 음식물 폐기물은 60%가 물이기 때문에 은폐수라고 그러는데 은폐수를 해양에 투기하지 못하니까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수원전투비행장 저희가 2021년까지 투쟁을 할 적에 수원전투비행장 들어오는 전에 석포리, 울평리, 화산이, 우정조원도로 산업폐기물하고 다 매립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남양 마도라고 하는 집중적인 지역에 특정 몇 개 업체, 11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가 증량을 합니다. 그래서 22권 밖에 있는 업체들이 1등, 2등, 5등, 6등이 돼요. 이러다 보니까 니들이 덤핑도 치고 하니까 다른 지역 업체에서 화성시 같은 환경사업소를 도대체 보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국회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제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는 건 기업체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사를 좀 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서울 여론조사 했을 적에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님비 업체 3개가 있습니다. 교도소, 매립장, 소각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자회견문 맨 뒷장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 여기 보면 청명이라는 회사, 이건 밝혀둔, 이건 환경부 자료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청명이라는 회사가 전국 1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15년도에 150톤이었다가 2016년도에 350톤이 됐어요. 그 다음에 520톤 됐다가 520톤, 전국 1위예요. 전국 22건 밖에 있었어요. 이거를 설비의 증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량할 적에는 환경사업소가 뭘 요구해야 되냐면, 생각해보세요. 70톤짜리가 80톤 될 적에, 야, 니네들, 이게 그러니까 절차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절차. 니네들 왜 증량을 하려고 하냐? 예,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했는데 용량을 좀 늘려줘. 그러면 계약서 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지역의 이장님들하고 이야기했냐? 그리고 니네들 음식물 25톤짜리가 오게 되면 줄줄줄줄 흘러요. 막 냄새나고. 그러면 니네 자본 능력이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했냐? 이거를 거쳐야 되는데 한강유역청에서 확인해. 이건 전혀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어요. 증량입니다. 증량. 단기별. 여러분 경기도 조리에서 50톤 이상이면 다 환경영향평가 하게 돼요. 환경영향평가 몇 개월 걸립니다. 간담회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서울에 가서 니네들 왜 데모도 하고 서울 시민들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신문 기자가 황산 동탄 음식물 세례장 아축 기준 128배 초과 못 살겠다. 이걸 공공설비라고 하는데 공공설비는 민간설비보다 시설이 4배가량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탄에서 그 공공설비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게 160톤이에요. 처리할 수 있는 설비 용량이. 그리고 화성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124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화성은 동탄에 있는 거 하다가도 처리가 다 돼요. 근데 민간 설비업체 11개가 서부권에 쫙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마도하고 남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개는 마도고 남양은 3개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청명, 고원, 청명 제2본장 클리네코 있죠. 클리네코가 70톤짜리가 270톤이 됐어요. 이거는 사모펀드, IMF 인베스트먼트가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런던 협약에서 우리나라가 30년 전부터 육상 폐기물을 서양은 해양 투기하지 않자 그래서 JP 모건이나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쫙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재벌한테 넘겨주고 떠나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사모펀드 업체 여기 두솔과 클리네코가 사모펀드 업체예요. 그러면 여기는 증량을 했는데 150톤에서 350톤이 늘었어요. 근데 이거 왜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 시정질서를 11개 보냈더니 시의원님 통해서 딱 한 장짜리 왔어요. 환경영향평가 안 받아도 된다. 520톤짜리. 그리고 감사원에 가 있으니까 그건 뭐 거기서 알아서 해라. 감사원에 간 게 환경청에 나와 있는데 환경청도 핑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어떻게 그 화성시 환경사업소가 70톤짜리가 270톤이 되고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청명, 고원, 청명 제2공장 여러분 이거 한 사람 겁니다. 제가 키스라인의 정보를 봤더니 이 키스라인의 정보를 봤더니 이거는 한 사람 거예요. 대주주가. 여러분들 키스라인에 가시면은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설비를 증량해 준다는 건 은행에 가서 이거 가지고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이거는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그 당시 깜깜이 증량을 통해서 한 사람 돈 벌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 화성시 그 민간 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게 본질입니다. 청명은 그 거의 뭐 99% 청명의 누가 얼굴마담으로 내세웠지만 그 사람이 그거고요. 청명2도 대표이사가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이사는 강원, 용인에 253톤짜리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은 서울시 1일 미처리 물량을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해결할 정도예요. 이건 뭐냐면 화성시에서 하루 음식물 발생되는 거는 동탄에 가서 처리하고 나머지 민간업자들은 다른 지역 가서 쓰레기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화성시 환경사업소가 허가를 내줬냐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경기도권에 있는 16개 환경업체 야 그럼 우리도 용량을 증가시킬 때 니네들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다 화가 났는데 이 4개 업체들이 이제 그 서울시 무슨 구청에 가면 200톤 이상 들어오라고 하다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800톤 이상만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만 가지고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21년도 매출액 순이익은 금융감독에서 제가 봤어요. 이건 거의 한바왕이 아니라 쓰레기 왕을 만들어준 거예요. 쓰레기 왕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용인한다는 건 하루에 50대 이상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대책이 뭐냐면 용인이나 괴산에 제가 이거는 나눠요. 천안시예요. 천안시. 공문이에요. 단 70톤 증량했다고 해가지고 280톤짜리가 70톤 증량했다고 해가지고 천안시 시에서 야 원상복귀 시켜. 이거 원상 환경영향평가는 원상복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괴산군이에요. 괴산군. 괴산군은 여러분 30톤 증량했다고 해가지고 원주 지금 니네 환경평가 안 받았지? 바로 여러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자료 드린 거 자료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그 기자회견문을 한번 보면서 이 뒤에 이 자료는 여러분 뒤에 자료 있으시잖아요. 이 자료에 빨간 거는 뭐냐면 서울시 미처리 물량. 여기 빨간 거 여기 보면 서울시 미처리. 빨간 거는 다 미처리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다른 업체에서 가져가네요. 근데 화성은 990이잖아요. 엄청난 물량이에요, 여러분. 그걸 왜 우리가 화성의 서부권에 가져오냐 하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대책위원회를 중에서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수원 연투비행장이 여기 온다고 하는 순간부터 사모펀드 업체나 쓰레기 업체들이 화성 서부권에 들어오는 그런 그 신청률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수원 전투비행장이 들어오고 국제공항이 되면 좋죠. 그거 어디가 혜택 제일 보겠습니까? 남양호하고 화성호, 그러니까 시라호하고 남양호 사이에 있는 지역은 쓰레기장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왜 화성에 이렇게 하냐면은 이게 서울하고 연계망이 교통 연계망이 좋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고 자료를 이렇게 30페이지짜리 했는데 축약해가지고 레포트로 여러분들께 뭐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한번 읽어보고 뒤에 대책까지 설명을 해놨습니다. 수도권 최대의 음식물 폐기물 반입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성시 실대. 화성시는 2016년부터 21년 사이에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깜깜이 증량 변경 인허가, 민간 대형 설비 특정 4개사, 하나는 사모펀드 업체고 3개는 한 사람의 계열선 465톤에서 하루입니다. 하루에 1525톤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를 설비만 준 거예요. 이 사람들 계약서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토대를 그냥 깔아준 거예요. 증가가 3.3배입니다. 이걸 통해 남양 마도 지역을 타 지역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대의 중심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민들의 재산권은 어디 가겠습니까? 환경 영향평가 절차와 간담회 한 번 없이 타 지역의 일일 음식물 폐기물 1,100톤을 지금 현재 처리 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드린 긴 처리 물량 중에 여기 지금 저기 회색으로 칠한 거 있죠? 여기 보면은 민간 설비 그 시설 용량이 1,797톤입니다. 1일. 근데 처리량은 1,010톤이에요. 그러면 화성시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124톤이 나오면 1,010톤을 외부에서 가져와야죠. 외부에서. 그래야 장사할 거 아닙니까? 이게 1톤이 14만 원이면요. 하루에 10억 버는 거예요. 10억 여러분.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마진율이 여러분 몇 퍼센트? 7%예요. 삼성이. 이거 음식물은 핸드폰 음식물 마진율이 얼마냐면요. 13에서 15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다 남양 마도 지역에 있어요. 4개가. 이거 4개가. 그리고 11개 업체 중에 4개는 특혜를 받았고 7개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거 보시게 되면 7톤, 20톤, 60톤 다 사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기 특혜란 말은 안 썼지만 여러분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특혜입니다. 근데 최근에 환경사업자가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사를 한 거고요. 타 지역 전국 최대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헌법이 보장한 시민들의 재산권. 제가 서울에 가서 그러고 니네들 왜 이렇게 대모하냐 악취 뭐 하면 니네들 거 니가 제 아니 우리 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런 거예요. 재산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돼요. 중량을 할 적엔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나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든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수원 전투비행장에 신경 쓰고 있는 동안 뒤에서는 이걸 때린 거예요. 전 시장 때립니다. 지금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각종 선거하고 얘네들이 인허가 받은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뿌리지 않았어요. 괜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까봐. 자, 이 모든 내용은 2021년 말입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음식물 폐기물류 발생량이 1일 14,900톤이고 수도권이 약 50%를 차지합니다. 1일 7,000톤이에요. 서울의 경우 발생량이 한 3,000톤 됐는데 이건 민간 설비가 하나도 없어요. 공공설비 4곳에서 처리하는 양이 1일 895톤인데 나머지 1,890톤을 외부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가면은 마도에 있는 이런 대형 업체들이 서울의 구청에 가서 다 장사를 해요. 그거 가지고 화성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거를 깜깜이 증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음식물 폐기물 업체들이 화성 같은 데가 없다고. 왜냐하면 그쪽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거의 뭐 이렇게 XX자고 해도 너무한다는. 이게 결국은 지금 뭐 이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 간대 불량 발생 후에 추가로 1일 2,056톤의 외부 음식물을 추가로 반입하여 처리 중입니다. 즉 수도권 미처리 음식물 폐기물을 경기도 소재 민간 설비에 반입하여 처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 도표에 이르면 1,100톤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으니까 화성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음식물 음폐수로 가는 게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화성시의 경우 1일 발생량이 124톤이에요, 여러분. 전 시장 때까지
14.3배의 인허가를 내줬어요. 전국에서 유례가 없어요. 여러분 양주나 이런 게 그 뭐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뭐 2, 30개 된다고 해도 다 소소한 거예요. 총량이 200톤도 안 넘어요. 자, 경기도의 경우 이렇다. 화성시의 경우 일일 발생량이 여러분 124톤이에요. 화성 처리 설비는 공공설비 동탄 에너지센터에서 1개와 민간 설비 총 11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에 있는 공공시설 처리량이 160톤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내줘도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서부권을 생각한다면 서부권이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 선배님이 여기 서부권은 난개발이 아니라 막개발이라고 그러더라고. 막개발. 화성시의 경우 민간 설비가 총 11개야. 총 11개.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전 시장 때 이루어진 거예요. 1797톤입니다. 화성시는 관내 일일 발생 물량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공공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성시에는 11개의 민간설비업자가 있고 일일 1010톤의 막대한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타지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를 민간설비업자가 처리하는 물량은 전부 외부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내 100톤 이상의 대형 설비를 갖춘 5개 업체, 100톤 이상의 대형 설비,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용량 변경을 해가지고 옵니다. 남양바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 5개 업체의 시설 용량은 일일 1675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예요. 이는 수도권 일일 미처리 물량을 거의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국 민간설비 순위에 있어서 2016년도까지는 전국 순위에 들지도 못했는데 불명예스럽게 1위가 청명, 2위가 고원, 5위가 청명제일공장, 3위가 에코클린이라고 사모펀드가 최근 인수했는데 이게 내 여의도 금융가 가가지고 내가 후배들하고 물어보니까는 이 에코클린이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았다고 신약가보다 싸게 이걸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청명이라고 하는 주주하고 서울에 들어갈 적에 컨소시엄을 하는 회사입니다. 앞에 있는 3개는 한 사람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수도권 25개구, 인천 11개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민간설비 시설 용량과 처리 물량에서 모두 불명예스러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발생량 대비 민간설비 시설 규모 역시 14.5배 비정상으로 높은 인허가 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민간설비는 모두 서부권에 있으며 94%가 남양마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러면 다른 도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에 다 있는 건데 경기도 내 주요 도시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물량을 보면 수원 진짜 잘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수원은 민간설비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일 발생량이 300톤이에요. 전부 다 관내에서 99%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거는 주변에 있는 민간설비업자들 보고 가져가라고 합니다. 톤당 13만 원에. 성남시 275톤, 남양주가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여기 관내 설비밖에. 부천시, 안양시, 오산시는 대부분 관내 공공시설에서 처리하고 민간설비업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산시는 관내 민간설비 합자가 대부분 처리하고 시흥시는 공공시설 1개, 관내 민간처리업자 1개가 처리합니다. 평택시 공공시설 1개, 민간설비업자 2개가 처리합니다. 인천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6개, 관내 민간설비 3개가 처리합니다. 용인도 민간설비업자는 3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1개는 화성시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지자체 관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포함된 생활 폐기물의 발생량에 비례하여 공공설비를 먼저 건설하고 이를 보완하는 수준의 민간설비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혐오설비의 특성상 지역 내 거주민의 민원제기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서부권 주민들이 수원전투기장 화성이전 반도운동을 치열하게 하던 2016년부터 2021년 사이 민간설비업자에게 서부권 특히 남양마도를 전국 최대의 타지역 미처리 물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저는 이거 엄청난 특혜죠.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2010년도 해양 투기물이 현재 남양과 마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들 대형 음식 처리하고 있는 물량 외에 타지역의 미충물 물량은 아직도 764톤을 더 처리하죠. 이건 뭐냐면 영업 능력도 없는데 화성시 환경사업소에서 내줬다는 겁니다. 화성시민 여러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에 경기도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16곳이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거 언론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거 말고도 의정부 직원까지 올라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를 계기로 환경부 기업 자료 등을 제가 조사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화성 서부권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허가 특혜 의혹, 불법성, 공정성, 환경 영향 효과 준수 등 절차상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2016년부터 21년 사이에 주민들도 모르게 깜깜이로 특정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1,500
25톤에 달하는 증량변경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주민들하고 재산권, 행복주권권 이거 완전히 그거잖아요, 여러분. 2021년부터 환경부 화성시 음식물 폐기물 민간설비 11개 업체 시설 용량 증가 추이를 보면 화성시 인허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4개사가 2015년 당시 1일 합산 시설 용량이 464톤인데 단계 교묘하게 2021년에 1525톤으로 1060톤이 증가했어요. 하루 10억을 벌어주겠다는 거예요. 무려 3.3배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7개의 시설 용량은 거의 미미한 수준. 하위 7개에서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화성시 환경사업소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없다 그러고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기자들이 보면 반면 하위 7개사의 시설 용량 거의 미미한 특별한 차이성을 보이거든요. 위 상위 사정 청명, 남양, 그다음에 고원, 마도, 청명 제2공장은 특정 개인 A가 대주족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계열사를 보며 용인시에 위치한 가원 환경도 같은 계열사입니다. 클리네이크의 경우는 최근에 사모펀드에 인수되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 업체가 2개나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엄청난 이권이 이거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통상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애매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인허가 취소 사에 충분히 해당되고 보고 있고 하지만 화성시에는 상위 4개 업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게 정보 공개 의견 청취의 과정이나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증량 변경 인허가를 해준 거예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별볼일 없는 3개를 증량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 내가 여기다가 전에는 배우가 누굽니까 이렇게 썼는데 지금 제가 이걸 안 써서 그냥 빼버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다 전 시장 때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깜깜이 증량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컨대 이는 2016년 1월부터 런던 협약에 따라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으로 타지역의 음식물 폐기물 미처리 공장을 독점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화성시의 입지적 장점, 화성시가 이게 굉장히 입지적 장점이 있어요. 수도권과 효율적인 운송량, 낮은 운송이 낮은 총처리비, 경제적 효과를 보여 남양과 마대에 집중적으로 민간 대형 용량소를 증량 변경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화성 시민들의 당연한 알 권리와 보장받아야 할 재산권, 행복주권권,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 철저히 조사하고 명명하게 의혹을 밝혀야 됩니다. 화성시 서부권을 위해 제가 대책까지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괴산군 얘기했죠. 괴산군과 천안시는 각각 30톤, 70톤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설 용량 증가허가를 내준 업체에 대해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으면 원상복귀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화성시 환경영향 받지 않고 시설 용량 4개 업체에 대해서 모두 그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폐기물 관련 업계의 이권은 근데 화성시의 환경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보강해가지고 이게 아주 전문가들이 화성시에 바라는 거예요. 이권은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진짜 구멍가게 수준도 못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화성시의 폐기물 총량제 저는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못 오게. 그 다음에 환경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현장 실태 조치. 이거 환경사업소에서 환경관리감독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거는 전부 다 공개 자료한 거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조 설명하지. 제가 이렇게 화성시 이게 환경부 홈페이지가 싹 뒤졌어요. 일일이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런 참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조만간 레포트로 여러분들한테 내고 2탄, 3탄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적에 이게 저도 한 달 반 이상을 조교들하고 해가지고 전문가, 금융감독은 다 이렇게 만났는데요. 중앙에서도 화성시 같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도 최고, 전국 최고고 이거는 지금 16개 업체가 왜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그냥 기가 막히다고 해서 고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나간 거는 아까 잘 안 돌아온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특별 조사로 해서 이 4개 업체 원상복귀해도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거는 음식물 폐기물 업체 제왕이 되려고 했어요. 제왕. 그러면은 그거는 화성시 남양마도 주민들의 희생. 여기 여러분 수원 전투비행장 오면 좋죠. 국제공항 때문에 좋죠. 그런데 제가 김해공항에 환경부 자료를 봐가지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몇 개 들어오는가 했더니 강서구에 바로 3개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옆에는 다 쓰레기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계를 내보면 여기 내가 보기엔 서류도 잘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내보면 여기 수원전투비행장 들어온다고 김지표 회장이 소문 낸 다음부터 팍팍팍 쓰레기 업자들이나 사모펀드들 야 이거 돈이다라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수원전투비행장의 환경 문제하고 그거 해야 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를 사실 내가 윤영배 위원장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제공원 들어오면 좋죠. 가장 이득 보는 게 어디겠어요? 남해하고 옆에 있는 평택, 오산, 용인, 동탄, 안산, 시흥. 시흥에는 서울대학교 종합병원 들어오죠. 여기 세솔동에서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공론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증량이 되면 이 음식물 수집하는 차량들이 물 흘리면서 막 줄줄줄줄 갑니다. 그러면 그 업체 가면은 세차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건 그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 폐기물 업자들이 회유 협박, 로비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달이 걸려서 환경기획청도 가보니까 핑퐁 치기 시작하고 이건 대대적인 수사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환경사업소 저는 뭐 죄송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의원님이 그냥 공무원들하고 부딪히지 마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 환경사업소는 대대적으로 부적예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 기사를 좀 써달라는 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고 다 아는 건데 조금 이해를 하면요. 동탄 같은 데 가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음식물 폐기물인데 조만간 지금 저희 팀들이 산업 폐기물하고 축분이 전체 폐기물의 30%를 차지하는데 여기는 그게 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수원 전투비행장은 들어오니까 땅값 싸고 주민들 순수하고 하니까 대거 지네들 이득 보려고 사모펀드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업체 중에 제대로 하려는 업체도 있어요 사모펀드. 근데 아까 클리네코 저기 IMF 인베스트먼트라고 저 여의도 증권가에 들어오면 그냥 그만한 돈 가지고 은행에서 나온 애들이 펀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거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리네코는 전에 이거 환경영향표도 안 받고 그랬으니까 그냥 팔고 나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5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윤영배 위원장님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업체가 이 4개 업체가 원상복귀 명령을 화성시가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 시장 때까지 내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여기 뭐 환경이 의원도 있는데 제가 얘네들 증량하는 숫자하고 다 비교해서 도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 다음번에 레포트로 나갈 겁니다. 왜 화성시가 그리고 제가 화성시에 이렇게 지리서를 만들어냈어요. 6개. 결제 라인에 누가 있었고 10년 전부터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서류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김정보도 계시지만 딱 한 장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자회견인데 저도 이거 안 하려고 했고 여기 지금 제가 하도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2탄, 3탄 계속 내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2010년도라 지난 건데 왜 이러냐 하지만 아니 지난번에 피해보는 건 우리 화성 시민이잖아요. 남양마도에 전국 최고의 업체들 4개가 들어요. 이게 처음서부터 들어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 있는 업체한테 그냥 증량. 여러분 100톤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증량입니다. 100톤이면요. 여러분 이게 100톤 이상 되는 거는 여러분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돼요. 이거 음식물 쓰레기 업체들이 환경부에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청은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 책임이. 그래서 최근에는 16개 업체 말고 다른 음식물 폐기물 업체가 국회에도 손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제가 이거 뭐 정치 좀 잘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내 지역에 쓰레기가 들어오는데 이걸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이 화성시가 얼마 한 쓰레기 업체는요. 롤링힐스에서 800m밖에 안 돼요. 난지도나 이런 게 서울시는요. 자체 분량을 처리하려고 4개 지역에 송파구 잘 만들어 놓고 동대문은 지하에다 만들어 놨어요. 강동구 이런 쪽에. 그래가지고 지하대에서 송파구 주변의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 와서 처리해요. 그리고 컨소시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활 폐기물 중에 다른 거는 니네가 공장을 설치하면 우리가 가자. 이래서 주민 피해를 줄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전 민주당 다 여기 민주당 시장들이 다 그거 했는데 이거는 서구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뭐 청명이라는 업체 뭐 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를 쫙 쥐어서 싹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지금 시장 때 이거를 처리해서 그러면은 이게 남양 마더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도소 들어와 있죠. 매립지. 지금 이 매립장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은폐소 같은 거 있으면 매립장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쓰니까 화성 안에 다 있는데 여기만큼 경제적 효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허가를 내주는 제정신이 아닌 데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맨 끝에 지금 이런 이야기 썼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정명문 시장 뭐 예산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려면 과거의 잘잘못을 과감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시정하셔야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0톤짜리가 어떻게 270톤을 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화성시만 한 데가 없다고. 아예 그 사람들 만나면 화성시 환경사업들은 거의 뭐 XX 얘기를 합니다. 나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70톤짜리가 어떻게 200톤을 늘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한 번에 건너뛰는 거예요. 환경 쪽에서도 별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 시켜서 제가 물어봤대요. 그리고 말이죠, 음식물 폐기업체는요, 난 이렇게 로비력이 좋은데 몰랐어요. 이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그리고 이 업자들이 뭐 저 환경사업소를 갖다가 뭐 어떻게 고발했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고발을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들 탓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 여러분 이게 배우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다 썼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그림을 도대체 누가 그린 거냐고요. 내가 이거 썼다가 다 지웠어요. 괜히 정치적으로 김용이 논다고 할까봐 다 지웠어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주고 꼭 좀 써주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 화성 시민구로 유미자인데요. 예. 이쪽에 이권이 많이 개입됐다고 하는데. 아니 이권이 화성시에 와서 그랬대요. 야 우리도 좀 해줘 용량 증가 그랬더니 화성시 환경사업소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지점인데 전에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이 올라가면은 그쪽에서도 이쪽에다가 환경이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헌법적 감사원에 올라간 게 환경부는 해야 된다고 환경부가 여기다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 우리 감사원 받으니까 안 내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아주경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유역관리청이요. 거기 환경감시원에도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결론 날 겁니다. 이거 조만간 원상복귀하게 될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이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데 한강유역관리청도 실무자들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네네네. 이거는 팩트고요. 제가 그것도 다음에 산업폐기물 자료를 조사할 겁니다. 근데 이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2탄, 3탄을 여러분들 카톡으로 보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여기 지금 우리 황 선배님 저 환경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이게는 약간의 감각을 가진 분은 이건 진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기 우리 지금 변조소 지어하죠. 이것도 다 지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기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여기는 환경사업소에 모든 시스템을 전문가에서 봤거든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왜? 인력 보강이 안 되니까 그럴 텐데 이게 구청이 생기면 다 환경 담당이 있겠지만 전문 인력 보강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환경사업소 직원들 뭐라고 그러고 싶잖아요. 이거는 배후에 누가 있지만 안 그렇다는 게 내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고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그거 말하면요. 외부에 있는 음식물 업체들이 화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도치겠지 않니? 이건 우리가 이걸 하는 거는 정의가 위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양심을 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성 사람은 그러면 내가 환경부 자료를 조사해볼게. 환경부 자료, 금융감독원 이게 다 공시된 거예요. 다트 시스템. 기업 피스라인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 회사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라는 특정인한테 물량을 몰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영업 능력이 너 계속 영업해. 그래가지고 여기 자료 보시게 되면은 520톤이 2019년도에 됐죠. 2018년도에 얻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21년도에 이 회사가 순이익이 엄청나요. 2년 동안 영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장사하려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6개 업체 말고 다른 그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는데 내가 이 사람들 니네들이 기자회견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음식물 폐기물 업체 다 불인대가 있는지 나서질 않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한 거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더민주당 지난 12년 동안 뭐 있냐 별의별 얘기 욕설을 다 썼다가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의견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난 일인데 뭐 그래 다 아는 업체인데 그러지만 여기 너무 잘 됐죠. 그래서 홈페이지 한번 우리 조교보고 들어보랬더니 화성은 과거의 잘잘못을 뭐 희망 화성을 여기서 고친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리 화성 그러니까 화성시가 너무 지혜롭지 못한 거고 2016년 전에는 그냥 그만 왜냐면 자유시장 경제니까 그들을 할 수 있어요. 영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0톤이나 증가시켜주는 거고 특정한 4개 업체 중에 하나는 사모펀드고 하나는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특혜잖아요. 그런데 사업소 직원들이 몰랐다. 그런데 이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입을 털은 얘기를 다 처리업자들이 얘기하는 걸 적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요 기절 초풍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지금 시장님이 과거에 그거 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시장님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딱 얘기하는 겁니다. 전 시장. 그래서 2021년까지라고 딱 못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니까 좀 기사를 써서 각성을 좀 하게 하자. 이거 저기 아파트 주민들이나 마음카페에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카페에 살면 난리 나겠죠.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쉬쉬하고 있는. 근데 기업체 같은 데서 민원 제기를 많이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주민 간담회도 안 했어요. 증량할 적이 필수적인 게 영업계약서예요. 영업계약서 없이 이건 증명만 해준 거. 어떻게? 270톤짜리 520톤 하는데 그러면은 야 520톤 했는데 너 그러면 200톤 이상 할 수 있는 영업계약서 가져와봐. 참나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 영향 그런 거 필요 없다.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의식이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묵과하고 요번에 꺾어버리지 않으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는 쓰레기장 됩니다. 그리고 수원 전투비행장 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서울에 가봤더니 다 요즘 뭐 학벌 좋고 좋은 애들이 야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또 낼 거예요. 김정은 그러면 그 답변만 해주면 돼요. 제가 그래서 아예 어떻게 답변하라고 양식까지 적어줬어요. 저도 한 2달 공부했기 때문에 풍어를 놓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내 지역에 쓰레기만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기 힘들어서 내가 위원장님도 찾아뵙고 우리 황기 선배 찾아뵙고 김영웅 님도 박영웅 찾아뵙고 우리 저기 최승표 선배님은 막개발이라고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진짜 막개발이에요. 막개발이에요. 네. 이게 여기 개발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100만 특례시 되는데 이렇게 차별이 있어가지고 특례시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거 선동하려면 금방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데모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려면요 감사원에 직무유기나 이런 거 가지고 안 할 겁니다. 아주 호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수사기관에 곧 제가 넘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마지막으로 맥켄지 한참 우리 수원전투비행하시고 맥켄지가 10년 전에 향후 2025년에 세계 7대 도시 중에 4위로 올라간다는 게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뭐냐면 화성이 천혜의 땅이고 서울하고 가까운데 이거를 수원전투비행장이 온다고 하는 얘기서부터가 계속 올라온 거예요. 사모펀드 애들이 진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좀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은 돈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폐기물 들어오고 매립장 들어오고 산표 석산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 쪽에 어떤 세력들이 2016년서부터 2025년까지 작업을 했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꼭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위에서도 우리 40개 환경위에서 두 분이 나와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여기 올 수도 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왔고 저도 6대 7대 때 누구보다 더 이쪽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지금 9대 와서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고 다니면서 또 화성에 또 문화시설에 또 오늘도 이제 동탄에서 간담회 가지면
문화시설 관련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발 좀 알려주시면 회장님께서 좋겠습니다. 말해주세요. 하여튼 CS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